안녕하세요. 호주상일 프로 폴입니다. 오늘은 좀 젊은 분들에게 좀 뼈 때리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내가 달에 지금 10,000불 이상 벌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번지 한 1년 이상이 됐다 하시는 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한 달에 10,000불 이하의 돈을 벌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뼈가 때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거의 90% 이상의 분들은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물려받지 않는 이상 거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데피니션을, 단어의 정의를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던 일이 다 멈춰졌을 때,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을 완전히 100% 멈췄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땐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쇼핑을 갈 때, 차를 살 때, 휴가를 갈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아니면 이제 좀 중간 정도 됐다, 아니면은 좀 내가 이제 잘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일을 멈췄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얼마큼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수를 못해요.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1 더하기 1, 50 곱하기 60 이런 산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산수는 할 수 있는데, 내 경제적인 산수,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이라든가 내가 실질적으로 한 주에 1년에 얼마를 벌고,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내가 얼마를 모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아예 안 해요. 자, 여러분 혹시 하시나요?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지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표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표는 이제 60,000불을 버시는 싱글 남자분의, 여자라도 상관없는데 60,000불을 버시는 싱글인 분에 대한 제가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가지고 버시는 돈 대비 쓰는 돈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로 주에 38시간을 호주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000불이라는 연봉을 벌게 되고, 1년에 이제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주에 1,153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153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쓰는 게 뭐예요? 세금이죠. 예, 그게 세금이, 제가 이제 ATO에 들어가가지고 텍스 테이블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정도의 돈을 버시는 분이 한 주에 내는 돈이 201불이에요. 예,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직원분들이 한 60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서 본인 텍스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본인이 일하게 되면 8시간 정도 일한다는 가정하에 230불 정도를 벌게 되고, 그 중에 201불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럼 월요일 중에 8시간 중에서 7시간 반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화요일 날에 230불을 버셨는데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그 모든 금액이 렌트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저렴하게 잡아봤어요. 이제 화요일 날 일하신 모든 돈도 그 집주인한테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29불밖에 벌지 못했어요. 이틀을 일했는데. 또 수요일 날 8시간을 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일한 모든 돈을 교통비, 또는 차가 있으신 분은 차론,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슈런스, 그다음에 주차비, 주유비, 이제 차에 관련된 또는 교통에 관련된 그 비용으로 한 또 110불, 120불 정도를 다 쓰셨고요. 반나절을 이제 그걸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후 4시간을 일하신 거는 이제 뭐 전화기, 요새 뭐 전화기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뭐 전화기, 뭐 집에서 쓰는 인터넷, 공과금 뭐 이런 것들로 또 반을 또 다 소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화, 수 다 일하셨는데 지금 29불밖에 못 보신 거예요. 목요일날 또 8시간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오전에 버신 돈으로는 일주일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이제 장을 보시는 곳에 이제 돈을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일하신 돈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제 밖에서 외식하시는 비용, 뭐 쇼핑,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또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충 잡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29불을 버신 거고 나머지는 화, 수, 목은 다 어딘가에 쓰여졌고요. 금요일날 정말 잘 모으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버시는 돈을 본인의 세이빙 계좌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일주일에 버시는 돈이 약 260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인 호주 이제 기준치로 봤을 때 내가 버는 돈의 3분의 1을 모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 주에 307불 정도를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을 일하게 되면은 내 수중에 얼마가 있을까요? 약 한 16,000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모았다? 그럼 16만 불이 되겠죠. 자, 16만 불이라는 돈은 지금 보통 이제 집을 한 50만 불짜리, 6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20% 디파짓에 뭐 5% 뭐 스탬 듀티라든가 그 외에 이제 텍스를 또 내야 되니까 내가 지금 10년을 모아가지고 50만 불, 60만 불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집값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멈춰서 기다려줄까요? 아니면은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보통 호주 부동산이 12년에 한 2배가 뛴다고 계산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만약에 16만 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집이 10년 후에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75만 불에서 뭐 80만 불 정도까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집값만 오르나요? 아니죠.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많이 찍어내니까. 예전의 1000불이랑 지금의 1000불이랑 같은 힘을 갖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모은 16만 불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6만 불이랑 엄청난 차이가 나요. 대략적으로 한 12만 불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단순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6만 불 정도를 버시는 분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의 답변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이랑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올라가는 물가와 떨어지는 달러의 가치를 그걸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산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야, 나 그러면은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걸 해서 돈을 벌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분들, 자수성가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세 번째 주식 투자. 어떤 걸까요? 혹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고 대답을 하신 분이 있으면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제가 창업 얘기하는 이유가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비디오의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예를 들면서 좀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식이에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상승률은 높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그만큼 높아요. 세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물론 투자라고 했을 때, 재테크라고 했을 때 뭐 주식 따로, 부동산 따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재테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금융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 플러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을 막 수만 명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살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금융과 파이낸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탁 알고 계신 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1%예요. 1%. 왜 모르냐?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해서요. 관심이 없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금융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혼자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뭐 yes and no로만 점수를 매기셔도 되니까요.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빚의 예 2가지, 나쁜 빚의 예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답변을 해 주셨나요?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나요? 한 5초 안에 그 답이 딱딱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은 빚, 뭐 good debt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good debt은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debt. 다르게 얘기하면 지렛대 효과 또는 leverage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론을 받아가지고 샀다. 근데 그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자가용으로만 쓴다고 하면 이것은 bad debt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 돈이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로 우버이트를 딜리버리를 하고 택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bad debt에서 good debt으로 넘어와요. 왜? 이걸로 통해서 내가 내는 그리고 유지비를 포함하고도 더 나에게 수익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쁜 빚에서 좋은 빚으로 바뀌게 돼요.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빚일까요? 나쁜 빚일까요? 물론 이걸로 무엇을 사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요. 보통 크레딧 카드는 나쁜 빚이에요. 크레딧 카드로 뭐 이것저것 소비를 많이 하겠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돈을 벌어다 주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가 아예 없는데요. 제가 크레딧 카드를 유일하게 사용했을 때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크레딧 카드로 20몇 %의 이자를 내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갖고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물론 이자율이 엄청났지만은 저는 결국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굿댓이었어요.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컨셉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파이낸스에 대해서 또 어떤 거를 모르고 계실까요? 캐시플로우. 자, 캐시플로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에요. 캐시플로우예요. 내 마진율도 아니고요. 내 순수익도 아니고요. 캐시플로우예요. 캐시플로우가 망가지면은 사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비단 사업뿐만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일주일에 어떻게 돈이 지출이 되는지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게 캐시플로우거든요. 매주 나에게 주급이 들어왔다가 그게 세금으로 나가고 렌트로 나가고 뭐 엔터테인먼트로 나가고 뭐 장으로 나가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이 캐시플로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본인의 은행으로 들어오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25%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 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가 30년째 얘기하고 있는 캐시플로우 차트예요. 자, 이거를 같이 볼게요. 다음 편에서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캐시플로우 쿼드런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편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